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겨냅시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야 대표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주말까지 마스크 수급 상황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마스크 대란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마스크 민심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빨리 마스크 100% 공적 통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금년간에 저희가 제안한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전량 매수를 통한 그런 무상시급이 시급한 대구 경북 또 요양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에서부터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악덕기업주들의 코로나 갑질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은 회사가 어렵다며 기본급 일부 기부를 강요하거나 추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그런 협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나 조업 단축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고용안정기금을 집행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 갑질하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재부로부터 추경 관련 오늘 오후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과거에 주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또 대구 경북을 포함한 피해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노동자, 농어민, 플랫폼 또 택배 노동자 등 피해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추경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자영업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책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중소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조 7천억을 편성해서 전월 대비 영업손실 30%를 직접 보전하자는 정의당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는 지금 대구 경북의 의료 인력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구 3,260명 확진자 중에서 1,600명이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 중에 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대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증도에 맞게 치료체계를 전환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대비한 동원체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지금껏 발전시켜온 비상사태 계획에 따라서 의료인력과 장비 물자에 대한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거듭 겪으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장기 과제이긴 하지만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또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는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목포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의과대학 신설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축도 이번 정부 계획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3.1절을 맞아서 광주 시민사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 지역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어서 전북을 필두로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전남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속속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팀 대한민국의 저력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본회의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용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본회의 대표 연설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미래한국당에 무슨 독립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은 오로지 선거용 선거용 밥그릇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5일 급조된 미래한국당의 강령을 보면 고작 7줄입니다. 미래통합당 강령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한국당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자격을 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2번의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입니다. 당장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을 저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을 전면 보이콧할 겁니다. 민주당과 민생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인 어제 18시 기준으로 26.8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민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33.7%로 집계돼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진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실시하고 또 무지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총 60명의 배심원 중 32명을 청년 배심원으로 구성해서 이번 총선에서 과감한 정치 세대교체 의지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청년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정치를 열어갈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주신 배심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역 순회 유세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실내에서 생중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 검증 과정에서 37명의 정의당 비례 후보들은 뜨거운 열정과 실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역량과 가능성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배심원단 평가에서 2번 다 1위를 차지한 강상구 후보를 비롯한 37명 비례대표 후보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